단이는 영실이 건넨 낡은 휴대폰을 바라봤다. 영상 속 남자는 자신이 민준의 친아버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이는 쉽게 믿지 않았다. 사진 속 얼굴과 닮았지만 영상만으로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남자는 태호의 비자금을 가져간 뒤 민준을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진주는 영실이 가져온 가방 안을 다시 살폈다. 삼식이 남긴 장부, 태호의 비밀 계좌 보안카드, 오래된 휴대폰, 그리고 강 실장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 한 장. 진주의 손이 멈췄다. 강 실장. 영실이 고개를 들었다. 삼식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요. 단이가 명함을 받아들었다. 아들 사람이었어요? 예전엔 태호 밑에서 돈 관리했다고 들었구만. 영실은 삼식의 장부를 가리켰다. 삼식이가 죽기 전에 그 사람만 믿을 수 있다고 했어. 진주가 영실을 바라봤다. 그럼 비자금을 옮긴 사람도 강 실장일 수 있겠네요. 영실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단이는 영상 속 남자를 다시 확인했다. 민준이 친부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강 실장이 같은 편일 수도 있어. 진주의 표정이 굳었다. 우리를 이용해 민준 씨를 끌어내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 단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태호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태호의 비밀도 알고 있을 거야. 진주는 장부 첫 장을 펼쳤다. 대부분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날짜와 숫자, 해외 법인 이름,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계좌번호. 진주는 비자금이 빠져나간 계좌와 비교했다. 같아요. 단이가 옆으로 다가왔다. 뭐가? 강 실장이 움직인 돈이 삼식 아저씨 장부에 적힌 계좌와 같아요. 진주는 장부 아래쪽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계좌 옆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 선생 사건 보상금. 단이의 눈빛이 굳었다. 김 선생. 명희 씨 사건과 관련된 사람일까요? 단이는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태호가 없애려고 했던 사람일 거야. 영실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삼식이가 가끔 김 선생 얘기를 했어. 두 사람의 시선이 영실에게 향했다. 뭐라고 했어요? 억울하게 인생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영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태호가 그 사람 이름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했구만. 단이는 명함을 쥐었다. 강 실장을 만나야겠어. 진주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요. 영실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 데려가. 진주가 영실을 바라봤다. 위험할 수 있어요. 삼식이가 남긴 일이요. 영실은 남편의 장부 위에 손을 올렸다.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봐야 쓰겄어. 단이는 잠시 고민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우리 말대로 움직이세요. 영실은 힘없이 웃었다. 이제 와서 겁날 게 뭐가 있겠어. 강 실장이 먼저 연락해온 장소는 외곽에 있는 폐업한 창고였다. 단이와 진주는 영실을 차량 안에 남겨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진주는 걸음을 멈췄다. 강 실장님은 어디 있죠? 남자들 사이에서 중년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태호 밑에서 일했던 사람답게 빈틈없는 인상을 하고 있었다. 김단희 씨와 백진주 씨. 단이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강 실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주가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태호 회장 비자금을 가져간 사람도 당신입니까? 강 실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 하나를 올렸다. 박태호 회장의 비자금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단이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돈도 아닌데 왜 가져갔죠?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주인? 강 실장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아델 계열사에서 빼돌린 자금 내역,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 명의 사건과 진주 아버지 사건을 덮기 위해 사용된 돈. 모든 기록이 정리돼 있었다. 진주는 서류를 넘겼다. 이걸 전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럼 공범이네요. 강 실장의 표정이 굳었다. 맞습니다. 진주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우리를 돕죠? 강 실장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살려고 침묵했습니다. 단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죽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할 건가요? 강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단이가 한 걸음 다가갔다.
김 선생이 누구죠? 강 실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삼식시 장부에서 봤어요. 강 실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한 선생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군요. 진주가 물었다. 한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강 실장은 서류 가방을 닫았다. 김 선생님은 박태후 회장이 처음으로 인생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단희의 손이 굳었다. 명희 언니와 관련된 사람이죠?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민준 본부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진주가 단희를 바라봤다. 영상 속 남자가 정말 민준 씨 친아버지예요? 강 실장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두 사람의 불안을 키웠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먼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놓고 또 숨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숨기는 게 아닙니다. 강 실장은 단희를 바라봤다. 한 선생님이 직접 밝히셔야 할 일입니다. 왜요? 그분은 그날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단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언니가 죽던 날.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희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한 선생은 지금까지 진실의 일부만 말해왔다. 민준의 출생 기록도, 명희가 사랑했던 남자도, 태호가 숨긴 과거도. 그러나 자신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진주가 강 실장에게 물었다. 비자금은 어디 있죠? 신탁계좌로 이동했습니다. 누구 명의예요? 김명애 씨와 백진주 씨 가족 피해 보상 재단 명의입니다. 단희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 허락도 없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 실장은 새 서류를 꺼냈다. 박태후 회장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진주는 계좌 서류를 확인했다.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걸려 있었다. 출금과 이동은 법원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진주는 단희를 바라봤다. 적어도 돈을 훔친 건 아니에요. 단희는 쉽게 긴장을 풀지 않았다. 태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 실장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두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이 돈을 공식적으로 아델의 피해보상 재원이라고 발표하십시오. 단희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러면 태호가 스스로 돈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주가 말을 이었다. 자기 돈이라고 하면 비자금을 인정하게 되고 아니라고 하면 돈을 되찾을 수 없어요.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후 회장은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단희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좋아요. 진주가 단희를 바라봤다. 이모님, 이 돈으로 태호를 끌어내릴 수 있어. 단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언니와 진주 아버지, 그리고 삼식 씨에게 빚진 돈이야. 진주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해요. 강 실장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공개하면 저도 처벌받습니다. 진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대가예요. 강 실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알겠습니다. 아델 저택에서 정란은 전화를 받았다. 상대의 말을 듣던 얼굴이 빠르게 굳어졌다. 뭐? 태호와 현준이 동시에 정란을 바라봤다. 정란은 휴대폰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김단희한테 비자금을 털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그래? 정란은 전화를 끊고 태호를 바라봤다. 재무팀에서 연락 왔어. 비자금이 피해자 보상 재단 계좌로 들어갔대.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현준이 물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란은 금액을 말하지 못했다. 태호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돈 돌려놔. 비서의 대답을 들은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법원 동결? 현준이 태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입니까? 태호는 전화를 끊었다. 돈이 묶였어. 정란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돈 다 없어지는 거야? 태호는 정란을 노려봤다. 당신은 돈 걱정밖에 안 돼. 정란이 벌떡 일어났다.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현주는 두 사람 사이에 섰다. 누가 움직였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태호는 현준을 바라봤다. 내가 맡은 일이었어.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 바꾼 계좌도 중간에서 조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거야.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란이 태호를 노려봤다. 현준이 탓하지 마. 내 돈을 잃었는데 누구 탓을 해. 당신 죄를 숨기려고 만든 돈이잖아. 태호가 정란에게 다가갔다. 당신도 그 돈으로 살았어. 정란의 입술이 굳었다. 현준은 태호를 바라봤다. 비자금 계좌 전체를 저한테 넘기지 않으셨잖아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끝까지 숨긴 계좌가 있었으니까 일이 꼬인 겁니다. 태호는 현준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너한테 보고해야 해. 현준은 태호의 손을 밀어냈다. 후계자로 세우겠다면서 아무것도 믿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믿을 짓을 했어. 박민준 형을 내보내십시오. 태호는 현준을 노려봤다. 지금 그 말이 나와? 지금이라서 하는 말입니다. 현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비자금을 잃었고 이사회는 흔들리고 있어요. 정란이 불안한 얼굴로 현준을 바라봤다. 현준아, 아버지 후계자가 누군지 지금 확실히 해야 합니다. 태호는 비웃었다. 돈 잃은 틈에 자리부터 챙기겠다는 거냐? 현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아대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박민준 형보다 제가 낫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태호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럼 김단희부터 끌어내. 현준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가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태호는 입가에 미소를 걸었다. 내가 원하는 자리, 김단희도 원해. 아델그룹 긴급 이사회. 단희와 진주는 강 실장이 제공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다. 민주는 두 사람을 맞았다. 현준은 반대편 자리에 앉아 단희를 노려봤다. 이사들은 피해자 보상재단으로 이동한 비자금과 태호의 불법 자금 조성 의혹을 놓고 술렁였다. 단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태호 회장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현준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그 돈을 훔친 사람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진주는 서류를 펼쳤다. 돈은 법원 관리 아래 동결됐습니다. 누가 당신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원래 아델에서 빼돌린 돈이에요. 진주는 현준을 바라봤다. 박태호 회장 개인 돈이 아닙니다. 현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당신들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겁니까? 단희가 현준을 바라봤다. 가져간 게 아니라 돌려놓은 거야. 누구한테요? 피해자들에게. 현준은 비웃었다. 피해자 대표라도 되셨습니까? 단희의 눈빛이 굳었다. 그래.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단희는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김명희의 동생이고 박태호의 죄를 밝히기 위해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국 인정하시는군요. 뭘? 처음부터 아대를 차지하려고 들어왔다는 것. 단희는 현준을 바라봤다. 내가 원하는 건 회장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사회에 나와 박태호 회장을 끌어내리려 합니까? 죄인을 끌어내리는 것과 회장 자리를 탐내는 건 달라. 현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럼 누가 회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현준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박민준 형입니까?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단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도 아니야.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누굽니까? 단희는 이사들을 바라봤다. 태호일가 누구도 지금은 회장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정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 단희는 정란을 보지 않았다. 비상경영위원회를 세우고 전문경영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결국 저를 막겠다는 거군요. 너를 막는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현준은 단희 앞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죄를 빌미로 아들을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단희의 눈빛이 아프게 흔들렸다. 현준아, 제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현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족인 척하면서 제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왜 내 자리야? 현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단희가 낮게 말했다. 태호가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니? 현준의 입술이 굳었다.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그게 자격이야? 현준은 단희를 노려봤다. 적어도 당신보다는 자격 있습니다. 단희는 아픈 얼굴로 현준을 바라봤다. 회장이 되고 싶으면 태호 죄부터 인정해. 왜 제가 인정해야 합니까? 그 사람 도움으로 자리에 앉으려 하니까.
현준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다. 전 아버지를 지킬 겁니다. 그럼 넌 회장이 아니라 공범이 되는 거야.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호의 비자금 서류가 들려 있었다. 민준은 태호 앞까지 걸어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전부 확인했습니다. 태호는 민준을 노려봤다. 뭘? 민준은 서류를 태호 앞에 던졌다. 해외 계좌 내역. 명의 사건 관계자들에게 지급된 돈. 삼식 명의로 세탁된 자금. 그리고 현준의 후계 작업에 사용된 불법 정치 자금까지. 회장님이 만든 비자금입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이걸 어디서? 강 실장에게 받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강 실장? 회장님 밑에서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직접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태호는 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이 아비를 배신하고 감히. 민준은 태호의 손을 떼어냈다. 아버지가 먼저 우리 모두를 버렸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 죽음을 숨기고 키우셨죠. 그 입 닫아. 삼식 씨에게 죄를 씌우고 유나 씨를 돈으로 샀습니다. 태호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태호는 민준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너를 내가. 태호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현준이 달려들어 태호를 부축했다. 아버지. 정란도 태호에게 다가갔다. 여보. 태호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쉬려 했다. 민준은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현준은 민준을 노려봤다. 형 때문에 아버지 쓰러졌어.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 죄 때문이야. 지금도 그 말이 나와? 현준은 태호를 부축하며 소리쳤다. 구급차 불러요. 정란은 태호의 얼굴을 붙잡았다. 여보. 정신 차려. 태호는 눈을 감기 전 민준을 노려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증오가 더 강했다. 병원 응급실 앞. 정란은 의자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다. 현준은 복도 끝에서 민준을 노려봤다. 만족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준이 다가갔다. 아버지 쓰러뜨리고 이사회까지 가져가니까 속 시원해. 그만해. 형은 늘 피해자인 척해. 현준아. 나는 끝까지 아버지 옆에 있을 거야. 현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누굴 죽였든 나를 이용했든 상관없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내 진심이야? 그래. 아버지 죄까지 안고 회장이 되겠다고. 현준은 민준을 노려봤다. 형만 사라지면 돼.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준은 낮게 덧붙였다. 이제 아버지 아들은 나 하나면 되니까. 현준이 응급실 쪽으로 돌아섰다. 정란은 두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다. 한 아들은 태호를 버리며 진실을 선택했다. 다른 아들은 태호에게 선택받기 위해 진실을 버리고 있었다. 정란은 자신이 만든 결과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태호는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현준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 태호는 산소줄을 밀어내려 했다. 민준이는 갔습니다. 김단희는 이사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태호의 눈빛이 살아났다. 막아. 제가 막겠습니다. 비자금도 되찾아. 현준은 잠시 망설였다. 강 실장을 찾고 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놈을 먼저 없애.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호는 현준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해. 현준은 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봤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다시 뒤섞였다. 알겠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았다. 현준이 병실을 나간 뒤 태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선생 찾아. 이미 연락이 끊겼습니다. 강 실장이랑 붙어 있을 거야. 태호는 낮게 말했다. 김단희와 백진주를 치려면 한 선생 입부터 막아야 해. 다음 날 한 선생은 외곽의 오래된 추모관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명희와 김 선생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한 선생은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다. 김 선생님. 그는 사진 속 남자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선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은 차량들이 추모관 앞에 멈췄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한 선생 주변을 에워쌌다. 한 선생은 사진을 품 안에 넣었다. 남자들 사이로 태호가 걸어왔다. 병원복 위에 외투를 걸친 채였다. 태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오랜만이네. 한 선생은 태호를 바라봤다. 병원에서 바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내 돈을 훔쳐간 놈들과 붙었다는데 누워있을 수 있겠어? 한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자금은 회장님 돈이 아닙니다. 태호가 웃었다. 다들 그 말을 하더군. 김명애 씨와 김 선생님, 백진주 씨 가족에게 갔어야 할 돈입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김 선생 얘기 꺼내지 마. 왜요? 한 선생은 태호 앞으로 다가갔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올까봐 무서우십니까?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은 그분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한 선생의 멱살을 잡았다. 그놈 어디 있어? 한 선생은 태호의 손을 내려다봤다. 이제 와서 찾으십니까? 민준이를 데려오라고 한 사람이 그놈이지. 한 선생의 표정이 굳었다. 태호는 확신했다. 살아있었어. 한 선생은 태호의 손을 밀어냈다. 김 선생님이 살아계신 게 두려우십니까? 태호는 주변 남자들에게 눈짓했다. 남자들이 한 선생에게 다가갔다. 한 선생은 도망치지 않았다. 저를 없애도 늦었습니다. 뭐가 늦어? 강 실장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 그리고 김 선생님의 진술도 곧 공개됩니다. 태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놈이 무슨 진술을 해? 한 선생은 품 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명의는 김 선생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 옆에는 어린 민준이 있었다. 박민준 본부장의 출생. 한 선생은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김명애 씨의 죽음. 태호의 턱이 굳었다. 그리고 회장님이 김 선생님께 뒤집어 씌운 살인죄. 한 선생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전부 밝혀질 겁니다. 태호는 사진을 빼앗으려 했다. 한 선생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잡아.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한 선생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추모관 안쪽 문이 열렸다. 단이와 진주가 모습을 드러냈다.